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 차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스킬트리 같은 거 찍잖아. 이런 거 내가 그 다음 스킬을 못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정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딱 해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막 보면은 오늘 내가 만약에 3시간 수학 공부를 하면 내가 이만큼 발전하겠다는 거 대충 예상은 가능해요. 스킬트리 찍을 때처럼. 근데 게임처럼 우리가 그걸 3시간을 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치를 어떻게 쌓아서 그 방향대로 이제 올라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스킬트리처럼 시각화가 안 돼요. 얘네들은 시각화가 되니까 내가 이 다음에 레벨업을 하면 요걸 찍을 수 있겠지, 이게 계획이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시각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주의적 동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좀 내향적인 친구들은 차라리 집에 혼자 있어도 뭔가 잘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완전 극외향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 그 주변 사람들, 자기 뭐 고향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막 불알 친구라 그러죠. 뭐 그런 친구들한테 영향 많이 받고, 실제로 극외향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저런다고. 물론 이제 그 친구 자체가 더 안 좋을 원래 안 좋은 애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또 근거가 없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을 조금 축소화 시켜놓은 느낌, 단순화 시켜놓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만 보더라도 이제 패닉에 빠질 때 그 무슨 뭐 버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죽는 이런 버그가 있을 때, 그 집단이 어떻게 패닉에 빠지는지에 대한 그런 버그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게임을 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게임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다 보면 저는 우리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쪽에서 그 게임의 세계관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그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만 주로 하거든요. 그 이상의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막 뭐 개발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한 집단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랑 만든 단톡방과 뭐 취미로 이제 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뭐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막 이런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 또는 누가 여기서 입김이 센지에 따라서 그 방의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그 늑대나 객과 동물처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햄스터처럼 완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그 DNA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나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의 종류들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과잉이 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 보면 엄청 굉장히 다이어트 정보를 많이 습득하다가 뭔가 학을 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작은 누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 30kg 빼고 한 10년 넘게 유지를 했었어요. 저는 10대 후반에 학교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다이어트 상식이 많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 지하철 5정거장 전에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걸어간다든지 뭐 이런 하루에 걷는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심플하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심플한 진리는 대부분 알거든. 개발도 마찬가지지. 공부량이 많으면 도움되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니까 개발 쪽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좀 영향 진짜 많이 받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언어 맹신을 한다든지, 막 개발 자체가 코딩 테스트는 그 어떤 테스트일 뿐이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막 풀지 못하면 실력이 있니 없니 말한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개발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게 개발자의 역량이고 그게 아주 기본이고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료 구조를 몇 개를 더 외워야 되느니. 그런 애들 치고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료 구조 질문해서 다 못하게 말할 자신 있거든. 자료 구조가 정말 많아요. 그 구조가 정말 자바만 해도 한 수백 개요, 수백 개.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그때그때 매뉴얼을 보고, 그때그때 잘 찾아서,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썼을 때 이게 좋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게 똑똑한 거고, 현실적인 개발하는 사람이고, 제가 본 많은 이제 고연봉자 개발자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좀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편협해서 자료 구조만 외우다가 오히려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운동을 저는 이제 헬스 같은 것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하는 사람 취미로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 자기 관리로 그냥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용어들을 잘 몰라요. 헬스 용어들을 그냥 궁금할 때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그 잘하시는 분들 거기 그거 보고 그냥 따라하고 그러거든요. 해보고 별로면 딴 유튜버 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분이 되게 해박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와, 저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덤벨 프레스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손에 한 22.5kg 정도로 덤벨 프레스를 해요. 그렇게 한 4세트에서 6세트 정도로 이제 막 2-3일에 한 번? 뭐 그냥 홈트로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깨가 시원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깨 아플 때는 꼭 그걸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되게 저 알려주시던 막 엄청 되게 잘 알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던 분이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13kg, 14kg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모순인 거야. 그러니까 가진 상식은 프로 빌더예요. 진짜 모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시고 자세를 이렇게 하시고 되게 완벽하게 알려주시는데 보면은 무게는 되게 적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지. 운동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데 그런 것만 찾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똑똑한데 정작 다이어트는 못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지.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해박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해. 그런 분이야. 단톡방에서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대단하신 것 같아. 근데 본인 연봉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지. 연봉은 알고 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야. 뭐 막 개발에 대해서 엄청 막 떠들고 막 일반 무슨 진짜 막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개발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개발자라고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DBA 뭐 이런 거더라고. 저 할 말이 없어. DBA도 따지고 보면 개발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주요 업무가 개발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DB SQL도 랭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if문 뭐 제어문부터 뭐 프로시저 잘 짜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 진짜 막 일반적인 코드를 짜는 것처럼 코드를 짜는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복잡해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쿼리로도 우리가 하려면 일반 코드처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뭐 if문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연산이 무거운 쿼리에 달리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사실 뭐 앞에 응용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막 주요 업무는 아니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저 사람이 개발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요 업무가 개발자 아니라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의 경제를 모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반대로 투머치한 경우도 의외로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특정 상황을 맹신하면 위험해요. 여러분들 보면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인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 보고 싶은 정보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매체만 구독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우파도 그렇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느낀 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절대. 근데 왜 논리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행동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 뭐 팀너버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팀노바 너희 못한다. 너희 되게 업계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연봉이 5,900으로 가? 근데 연봉 7,000으로 가? 말이 안 되잖아. 이번에 간 친구한테도 어떻게든 신변잡기를 하더라고요. 질투가 심해, 사람들이. 막 그 친구가, 막 그냥 초기 기업에 막 그렇게 보냈네. 어떻게 학원생을 그럴 수 있냐. 아니, 극초기 기업에 혼자 쉴드 다치고,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개발자분이, CD 개발자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온 개발자 20년차 개발자분인데, 그분이 처리하지 못한 거 팀노바 출신 신입 개발자가 다 처리하고 대표님이 좋다는데, 대표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2천만원 더 주고 뽑았겠어요, 그 친구를. 학원비 지원하면서. 물론 이제 팀노바를 신뢰하시고 연락을 하신 케이스라서 제가 거기에 적절한 친구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엄청 신뢰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신뢰해요. 원래 잘하는 개발자는 그 회사에서 팀장님이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신뢰하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이게 그냥 국룰이야. 이거는 소프트웨어 좀 아는 사장님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거의 딱 잘하는 애들은 딱 들어오면 3주에서 한 달 안에면 딱 끝나. 분위기 딱 장악해요. 옛날에 1km 할 때 어떤 과장님이 있어요. 되게 착한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1km 팀이 워낙 지금 엄청 잘 됐을 거예요, 다들. 한 친구는 엄청 큰 기업의 오너가 됐고, 뭐, 아무튼, 엄청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잘 됐고, 아까 잘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과장님 되게 착한 분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그때 사장님이 그랬어. 진짜 들어오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한 3주나 4주 내에 그 많은 팀원들이 그 사람을 겁나 신뢰하고,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끔 이제 그 기운이 딱 만들어지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1km 하던 애들이 다 한 가닥 하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때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그 개발이 iOS 하는 친구랑 서버 하는 친구랑 저랑 개발자는 딱 3명이었는데 셋 중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팀장 하라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보다 경력 더 많은 친구가 있어요. 10대 때부터 개발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도 되게 유명한 애예요. 되게 잘하는 애고. 근데 걔가 했죠. 저랑 동갑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인생은 실전이고 실제 현업에 가서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아무튼 지켜보세요. 이제 해외 진짜 글로벌 핀테크 기업 가는 친구도 있고 정말 제가 학부 때 같이 학부가 아니고 우리 여기 공부할 때 같이 얘기를 막 하면서도 팀장님 저 나중에 글로벌 기업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일단은 작은 기업에서 고연봉 받고 일하다가 좀 괜찮은 기업 있으면 이직을 좀 하고 뭐 대기업 같은 데도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를 갔다가 되게 큰 기업에 갔다가 지금 되게 유명한 그 손꼽는 또 스타트업에 갔다가 이제 해외 진짜 더 큰 기업 더 큰 기업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사업해도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왜 잘하냐 라고 묻는다면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안 봐요. 그리고 자기 공부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정보도 무조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한 정보는 한 20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실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정보가 아예 없으면 너무 위험하겠죠. 예를 들면 너무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정보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IT 업계는 더 복잡하고 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굉장히 좀 안 좋은 정보, 제가 봤을 때죠, 제 기준에.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가서 실제로 더 고연봉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고연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초기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인정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연봉이 높아버리니까 연봉이 막 5천이 넘고 막 5,900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개발자들한테 너무 질투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러지? 이렇게 잘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물론 실수요자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도 막 꾸준히 연락이 오고 다 소개를 못 시킬 정도로 뭐 졸업생이 계속 데려가고 고연봉으로 하는 거 보면 사실 실수요자들은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제 개발자들이 그걸 되게 질투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그럼 괜히 속상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 자체가 왔을 때 그냥 차단해버리면 제일 좋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안 좋은 얘기, 아 진짜 저거 못 믿겠다, 사귈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차단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게 편하고, 그런 사람의 댓글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제가 그렇게 한 지가 1년 반, 아니 2년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그리고 저도 편해지고, 저도 이제 아직 암이 완치가 아니잖아요. 한 3년이 이제 지났고 이제 4년 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만 또 이제 더 재발만 안 하면은 이제 암이 완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이에 연봉은 정말 원래 한 3,800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신경을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 안 좋은 정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들. 그 이상한 애들 하는 말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연봉이 이제 뭐 5,800, 7,0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면 이게, 훨씬 좋구나. 거의 뭐 크게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애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정보 같다, 뭔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집단이 있다면, 뭐 단톡방이 됐든, 뭐 커뮤니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주변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그런 거에서 좀 이상하면 좀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딱 본인의 수준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팀노바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창업하고 도전하고 막 해외로 나가고 이런 거에 다들 그렇게 거리낌은 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정보의 편협함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어떤 기업이 갔냐, 뭐 이렇게 뭐 조소 기업에 보냈네, 뭐 이렇게 뭐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게, 그래서 너는 얼마나 대단한 기업 다니는데 연봉 한 7천은 되니? 5천은 넘어? 너 신입 때 5천 넘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거의 없거든. 왜냐면 우리 연봉 신입이 5천 넘는 데가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데밖에 없을걸? 그 정도의 신입으로 처음부터 다녔던 사람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지. 근데 그런 기준에 봐도 요새 가는 5,900, 5,500 이런 연봉, 5,300 이런 연봉이 또 나쁜 건 아니거든. 중소기업에선 특별 대우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20%의 연봉 5천 정도 이상이래요. 그 얘기는 팀노바의 올해 모든 졸업생은 상위 20%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거죠. 이런 게 팩트고 이런 게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돼요. 남들 욕하면 스트레스 풀리겠지.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바뀌는 현실은 없어요. 저도 뭐 제 친구들 그 지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동안 옛날에 이제 해외를 많이 갔었고, 난 내 모든 해외 가서도 일을 하고 그러더라도 난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 뭐라지? 내가 열심히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SNS 올리고 그럴 때 질투하는 친구도 있었거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근데 보면 그런 얘기는 분명히 돌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학창시절에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단호하게, 굳이 싸울 필요는 없고 단호하게 차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걸 이제 제가 37년 살면서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그거 위주로 하시는 거, 이거 신경 많이 쓰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